김치와 된장 냄새가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인데 도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 드몽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르 드몽이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 정통 요리의 길을 걸어왔고 5년 전부터는 LA에서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어 미슐랭 투스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주방에 불을 켜는 순간만큼은 늘 가슴이 벅차올라요.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주방은 저의 성소이자 자부심의 공간이니까요. 프랑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이고 예술이며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자부심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매일 아침 주방 한켠에 쌓여있는 폐기할 식재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전날 손님들의 취향과 기호를 맞추지 못해 돌아간 요리들,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폐기해야 하는 고급 유기농 채소와 허브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할 때면 가슴 한켠이 저려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푸아그라와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메인 요리가 손님의 입맛에 맞지 않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돌아왔어요. 너무 기름져요. 이런 맛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라는 손님들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선 최상급 재료의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런 폐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죠. 하지만 매달 늘어나는 폐기 비용은 레스토랑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었고 이는 곧 레스토랑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주방장으로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식재료를 낭비하면서까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프랑스 요리의 본질은 과연 값비싼 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에만 있는 것일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에 마주친 젊은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여기 음식은 너무 무겁고 기름져. 다음엔 다른 곳으로 가자. 그들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저의 요리 철학이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걸까요? 주차장에서 레스토랑의 간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메종 드몽이라는 금빛 글자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은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었죠. 투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이라는 명성은 이제 저에게 자부심이 아닌 무거운 굴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켰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날아온 레스토랑 리뷰 알림이 있었죠.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찬사와 함께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맛이라는 혹평이 공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파리의 은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시대와 함께 숨쉬어야 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식재료들을 보며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단골인 마이클 부부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즐기던 그들이 이번엔 한국 음식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피에르, 요즘 레스토랑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이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나요? 순간 불쾌감이 스쳤어요. 20년 동안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추구해온 저에게 동양의 요리법을 배우라는 제안은 마치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부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에 예의 바른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를 틀었어요. 화면 속 요리사가 오래된 항아리를 열자 깊은 향이 스며 나올 것 같은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특히 2년, 3년 된 장을 활용해 만드는 요리들, 발효의 과정을 거쳐 더욱 깊어지는 맛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고수하던 제가 이제는 낯선 동양의 요리법을 배우러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파리의 요리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한식당 서울키친의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발효된 채소의 향, 된장과 고추장의 깊은 향이 어우러진 그 냄새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음식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풋고추를 절여 만든 반찬은 단단한 식감과 신선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에 주방장님께 여쭤보니 이미 보름도 더 지난 반찬이라는 답이 돌아왔죠. 일주일에 3번. 저는 그 한식당을 찾았어요. 매번 다른 반찬이 나왔지만 그 맛과 식감은 늘 일정했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계산대에서 카드를 건네며 용기를 내어 여쭤봤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당했지만 열흘 동안 찾아가며 진심을 전했고 마침내 영업 준비 시간에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주방 한켠에 있는 특별한 냉장고의 존재였습니다. 발효식품의 숙성도를 조절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주는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치 냉장고라는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냉장고 하나로 어떻게 그런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단 말인가? 프랑스의 최고급 주방 설비도 해내지 못한 일을 과연 한국의 냉장고가 해낼 수 있을까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채로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식당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5시 한식당 뒷골목에서 1시간째 서성이고 있어요. 주방장님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째 이어진 도전이었네요. LA의 이른 새벽 공기는 쌀쌀했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닦던 주방장님과 눈이 마주쳤죠.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슐랭 셰프가 매일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은근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찾아왔네요. 첫날은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다가 돌아갔고, 둘째 날은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짧은 대화를 나눴고, 넷째 날에는 주방 밖에서나마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온 미슐랭 셰프가 이렇게 누군가의 주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비결이 궁금하다는 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주방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실패인가 싶었는데 뜻밖에도 커피 한 잔을 권해주셨습니다. 주방 한켠의 작은 테이블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매일 수백만 원어치의 식재료를 버려야 하는 현실, 고객들의 변화하는 입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민, 그리고 레스토랑의 졸림마저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주방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네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 훌륭한 건 알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방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울렸어요. 우리 한식도 5,0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음식이지만 시대에 맞춰 계속 발전해왔죠. 긴 침묵 끝에 주방장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냉장고였어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죠. 보름이 넘은 채소들이 갓 손질한 것처럼 신선했고, 한 달 된 김치는 오히려 더 깊은 풍미를 내뿜고 있었네요. 각 층마다 다른 온도로 설정된 이 기술은 프랑스 최고급 주방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방장님은 각 칸을 하나씩 열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칸은 채소와 허브를 위한 공간이고 이쪽은 육류 보관용이죠. 이 칸은 발효식품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각 층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최상의 맛을 위해서는 각 식재료에 맞는 최적의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네요. 지금까지 최고급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만 집중했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숙성시키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비결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거운 고민이 밀려왔어요. 미슐랭 투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에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고수하던 직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마르셀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방장님은 제 고민을 눈치채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건 받아들여야 하죠. 그 말씀에 용기가 생겼네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상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주방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주방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주방장님, 김치와 고추장, 된장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 요리와 조화시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주방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작은 통에 각각의 재료를 담아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레스토랑을 향해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직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회의실. 평소와 다른 이른 시간의 소집에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마르셀의 손에 들린 포트폴리오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김치 냉장고 도입을 이야기하자 주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부주방장 마르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최고급 유럽산 주방 기구들로 꾸며진 이 공간이 그의 자부심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소스 담당 피에르와 파티시에 마리의 표정에도 깊은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문을 닫았고 몇몇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가였죠. 삼성 매장의 밝은 조명 아래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직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보여주는 각칸의 독립적인 온도 제어 시스템은 그들의 전문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허브는 영상 3도, 육류는 영하 1도, 해산물은 영상 2도로 각각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기존 냉장고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에 마르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가 전기세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각 칸마다 완벽한 온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식재료 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어요. 한 달 시범 운영이라는 조건은 직원들의 마지막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설치 위치를 두고 조용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파티시에 마리는 디저트 코너를, 소스 담당 피에르는 메인 주방을 추천했죠. 주방에 돌아온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식재료 리스트 작성에 들어갔어요. 각자의 구역에서 어떤 재료를 어떤 온도에서 보관할지, 발효식품은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의 거부감은 어느새 적극적인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치 일정을 조율하면서 머릿속에는 새로운 메뉴의 구상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요리의 깊이에 한국의 발효 풍미를 더한다면, 창밖으로 LA의 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설렘이 얼마 가지 못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에게 닥칠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설치 이후 주방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열어보는 냉장고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난 허브는 여전히 싱싱했고 한 달 된 채소도 갓 손질한 것처럼 선명한 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첫 시도는 김치의 깊은 맛을 스테이크 소스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숙성시킨 김치를 갈아 와인과 함께 졸여 만든 소스는 분명 특별했죠. 저의 입맛에는 완벽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맛은 좋지만 너무 낯설고 강렬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주방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와인과 김치를 페어링하려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왔고, 된장을 활용한 크림 소스는 손님들의 접시에 거의 그대로 남았네요. 마르셀의 눈빛에서 역시 안 될 거였어라는 말이 읽혔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밤, 홀로 남은 주방에서 소믈리에 친구 토마스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실패한 요리들과 몇 병의 와인이 놓여 있었죠. 침묵 속에서 와인 잔을 돌리던 토마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프랑스 와인에 어울리는 한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의 실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부르고뉴 와인 잔을 들어올린 순간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와인 잔의 테두리를 은은하게 감쌌어요. 공기 중에서 된장의 깊은 향과 와인의 과실향이 만나
예상치 못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의 감칠맛과 와인의 섬세한 산미가 만나는 순간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환상적인 맛의 선율이 펼쳐졌어요. 토마스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이것이었네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한식을 프랑스 요리에 강제로 접목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두 요리의 특징을 살리며 조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보관 장치가 아닌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각기 다른 온도에서 숙성되는 식재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뿜었죠. 발효의 과정을 거친 재료들은 프랑스 요리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풍미를 더해주었죠. 실패의 쓴맛은 오히려 더 큰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 숙성 중인 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진정한 혁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식의 만남. 이제 그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려 합니다. 혼자만의 실험실에서 보낸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된장찌개와 와인의 조화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주방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네요. 첫 번째 시도는 숙성 된장으로 만든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한 달간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된장의 깊은 향이 주방 안을 가득 채웠죠. 처음에는 소수의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조예가 깊은 마이클 부부의 눈이 반짝였죠. 두 번째 포크를 들기도 전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입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파스타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예약 문의가 잇따랐죠. 이어서 선보인 고추장 스테이크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발효의 감칠맛과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이 만나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LA 타임스의 미식 평론가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평론가의 첫 반응이 잊히지 않네요. 된장 크림 파스타를 한 입 먹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서 깊은 감동이 담긴 눈빛으로 주방을 바라봤죠. 이것이야말로 프렌치 퀴진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평가는 우리의 도전을 완벽하게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빈자리가 눈에 띄던 홀은 연일 만석이었고 예약은 2달 앞까지 꽉 찼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우리 레스토랑의 심장이 되었죠. 숙성되는 발효식품들은 매일 새로운 맛에 영감을 주었고 식재료 폐기율은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마르셀의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한식 퓨전에 가장 반대했던 부주방장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아찌를 활용한 프렌치 소스를 연구하는 마르셀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의 오너가 찾아와 레시피 공유를 제안했네요.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우리만의 철학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죠. LA 타임스는 우리를 미식의 새로운 지평이라 평했어요. 미슐랭 가이드도 특별한 주목을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네요. LA 최고의 미식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LA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한 달간의 준비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과 시식회를 거듭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맛을 선보일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각자의 온도에서 완벽하게 숙성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네요. 축제 메뉴도 정해졌고 시연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줄은 몰랐죠. LA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할 폭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LA는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유명 레스토랑들은 하나둘씩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나카무라 셰프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얼마 전 도쿄에서 공수한 최신형 프리미엄 냉장고가 과부하로 온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주방은 달랐네요. 김치 냉장고의 이중 냉각 시스템은 폭염 속에서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일본 제품의 3분의 1에 불과했죠. 무엇보다 3주간 숙성 중이던 김치는 더욱 깊은 맛을 내고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우리의 한식 퓨전 메뉴는 단연 화제였습니다. 특히 한 달간 발효한 된장으로 만든 크림 파스타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았네요. 이런 깊은 감칠맛은 처음이에요. 일본의 미소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미식 평론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죠. 나카무라 셰프는 우리 부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 맛과 과학기술의 결합. 우리 일본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그의 진심 어린 감탄이 인상적이었죠. 3주 숙성 김치를 활용한 스테이크 소스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어요. 손님들은 김치의 깊은 맛에 놀라워했고 특히 발효 음식을 활용한 우리만의 퓨전 요리에 찬사를 보냈네요. 한국의 발효 음식이 이렇게 세계적인 요리가 될 수 있다니. 행사장은 우리 음식을 향한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릭 셰프와 나카무라 셰프는 나란히 우리 주방을 찾아왔어요. 김치 냉장고 앞에서 그들의 시선은 한동안 떠나지 못했네요. 이제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요. 퇴근길, 김치 냉장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일본과 유럽의 최첨단 기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기술로 이뤄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는 보람이 가득했네요. 그날 밤, 파리에서 온 은사님의 편지가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은퇴로 인해 레스토랑을 닫는다는 소식이었죠. 편지를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의 위대한 식문화와 기술을 프랑스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은사님의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LA에서의 성공이 절정에 이른 지금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셰프,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셰프님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LA 레스토랑은 마르셀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는 이제 김치 냉장고와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셰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발효 음식을 활용한 퓨전 요리는 이제 그만의 색깔로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들어섰네요.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프랑스 요리에 자존심만을 내세우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식문화와 기술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죠. 문을 열자 익숙한 발효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숙성 중인 김치, 된장, 그리고 각종 허브들. 이 모든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지 가슴이 설렜어요. 파리의 미식가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이 놀라운 맛을 이제 제가 전하게 될 거였죠. 파리에서도 첫 번째로 할 일은 김치 냉장고 설치겠어요.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식의 깊이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이뤄낸 혁신을 이제는 프랑스에서 보여줄 차례였어요.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찾은 한식당에서 주방장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였죠. 파리에서도 이 맛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 안에서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된장으로 맛을 낸 푸아그라, 김치를 곁들인 코코뱅, 장아찌를 활용한 프렌치 전체 요리. 새로운 구상들이 끝없이 떠올랐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창밖으로 LA의 마지막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변화의 중심엔 김치 냉장고가 있었네요. 단순한 보관을 넘어 미식 문화를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